우리 4쪽 프린트의 뒷장입니다. 뒷장에 용해도 곡선, 4번 용해도 곡선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용해도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기억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체 용해도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는 그런 그래프라고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용해도를 따질 때는 반드시 이 온도라는 개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용해도는 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 그래프 요 밑에 보면 여기 X축과 Y축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를 용해도 곡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용해도 곡선을 해석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물질마다 용해도 차이가 어떤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일단 대부분의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는 그래프 형태를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비례하는 그래프, 이렇게 위쪽으로 증가하는 그래프 형태를 보인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곡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무언지가 엄청 중요한데, 기울기가 크다, 즉 급하다, 또는 급한 개념이 뭐냐면 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 우리 기울기 자체의 정의가 x 값에 따른 y 값의 차이잖아요. 즉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 여기서의 x가 온도를 뜻하는 거고 여기서의 y가 용해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해도 차이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선의 기울기가 이제 물질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잠깐 앞장에 우리 용해도 그래프를 잠깐 한번 보면요. 이 물질마다 다 지금 보시면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황산구리, 염화나트륨, 이렇게 다 기울기가 다르죠. 이 중에 지금 기울기가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질산칼륨이 제일 기울기가 크고, 기울기를 잘 느낌을 모르겠으면 미끄럼틀 탔을 때 제일 무섭게 타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질산칼륨이 제일 기울기가 크고 제일 완만하게 낮은 게 염화나트륨, 거의 변화가 없는, 이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가장 큰 물질은 대표적으로 질산칼륨. 그래서 대표적으로 질산칼륨,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앞장 그래프 한번 살펴보라고 했어요. 그래프 참고 이렇게 적을게요. 질산칼륨. 그리고 이 용해도 곡선에서 가장 중요하게 많이 이제 문제에 나오는 게 이 석출되는 용질의 양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좀 밑에서 선생님이 같이 살펴볼게요. 이 그래프에서 일단 여기에 0을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용해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빠졌어요. 용매의 종류가 빠졌어요. 용매의 종류는 보통 이렇게 용해도에다가 그램/, 예를 들어 물이면 물,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해도 자체의 뜻에 어떤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그램수로 나타낸 것,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용해도라는 말에 최대로라는 말이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로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은 상태를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말했었죠? 저번 시간에 포화 상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곡선이 있다는 것은 여기 있는 애들은 다 포화 상태라는 뜻이에요. 포화 상태. 최대로 먹을 수 있을 만큼 딱 먹은 상태. 그래서 보시면 지금 똑같은 물질이야. 이건 하나의 물질의 그 곡선을 말하는 건데, 어떤 물질 하나에. 근데 어떤 물질이 60도일 수도 있고 80도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점이. 그럴 때 A 같은 경우는 지금 곡선 위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겹쳐져서 존재하고 있으니까 얘 자체는 포화 상태라는 뜻이에요. 얘는 다시 얘기하면 60도의 온도에서
봐봐. A는 지금 60도의 온도에서 얘가 최대로 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은 100g이라는 거야. 근데 얘 지금 현재 딱 100만큼 먹은 상태라는 뜻이에요. B 같은 경우는 같은 물질이어도 우리가 온도가 높으면 더 많이 잘 녹는다고 대부분 얘기한다고 했죠. 80도의 온도에서는 150까지 녹는 게 이 물질의 용해도야. 근데 얘 실제로 지금 150까지 녹아 있어 라는 상태예요. 그래서 둘 다 포화긴 포화인데 A는 60도죠. 60도. 60도에서 얘가 먹을 수 있는 최대 양이 100인데 100만큼 딱 먹은 거야. 100g 중에 딱 100만큼 먹은 상태. B는 80도에서 150까지 먹을 수 있는데 얘 현재 150까지 먹은 상태. 150 먹을 수 있는데 150까지 먹은 상태. 그럼 C는 한번 볼까요? C의 지금 현재 온도는 이 점을 따라 내려가 봐. 쭉. 얘 현재 80도예요. 80도에서 이 물질은 A, B, C 어차피 다 같은 물질이라고 했어요. 하나의 물질의 곡선이니까 80도에서는 얘는 원래 최대로 150까지 녹을 수 있다. 근데 얘 지금 현재 얼마큼 녹아 있냐면 얘 현재 딱 점을 보니까 100까지 녹아 있다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80도인데 얘 150까지 녹을 수 있어. 근데 현재 100밖에 안 녹았어. 그럼 얘는 무슨 상태일까? 불포화 상태라는 거죠. 불포화 상태예요. 즉 80도의 온도에서 용매 100g의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건 기준으로 했을 때 용질이 현재는 100이 녹아 있다. 그러면 추가로 얼마까지 더 녹을 수 있는 거야? 최대 150 녹을 수 있으니까 50 더 넣어도 된다는 소리야. 얘는 최대로 150g까지 녹을 수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좀 어렵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는 능력치는 150까지 녹을 수 있는데 현재는 100까지 녹아 있어서 불포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B 용액을 이제 뭐 냉각시키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은 B 용액을 이제 온도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떨어뜨려서 냉각을 시키게 되면 B에서 지금 60도까지 냉각을 시켰어요. 60도로. 그럼 60도에서는 우리가 이 용해도 곡선에 의하면 최대 녹을 수 있는 양이 얼마일까? 해서 여기 100까지 녹을 수 있다는 거죠. 100까지 녹을 수 있는데 지금 B 용액이 지금 상태가 150까지 녹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햄버거 먹었을 때 최대로 먹을 수 있는 양보다 오버됐어.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차액이 석출이 돼야 된다. 즉 150에서 이제 최대로 먹을 수 있는 게 100이니까 50만 석출이 된다. 그래서 가라앉게 돼요. 석출이 가라앉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C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불포화 상태잖아요. 이 불포화 상태인데 이제 얘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이건 조금 상위 개념이긴 해서 선생님이 따로 여기에 언급은 안 하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제 퀴즈를 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5번 기체 용해도입니다. 우리 위에까지 한 거는 고체예요. 고체. 그리고 이제 5번은 기체 용해도. 요거 우리 실험 수행 평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체 용해도는 이 기체는 우리가 보일-샤르르 법칙에 의하면 온도랑 압력에 따라서 굉장히 부피가 확 변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온도랑 압력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봅시다. 압력의 영향도 있고 온도의 영향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영향을 받게 되면 보통 실험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를 통제시키고
이때 영향력이 어떤지를 보게 돼요. 이 통제 변인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잠깐 영상 멈추고 학교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압력이 클 때는 온도 자체는 일단 일정하다는 조건에서 진행하게 돼요. 일정할 때 압력이 클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가둬놓으면 그 안에서 잘 녹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뚜껑을 열면 그만큼 병뚜껑 안에 있던 압력이 축 낮아지겠죠? 뚜껑을 닫아놓고 있을 때가 압력이 큰 거니까. 자, 압력이 낮아져서 뚜껑을 열었으니까 압력이 낮아져요. 압력 낮아지니까 거기 녹아있던 기체들 많이 녹아있지 않아요. 즉 용해도가 감소해요. 기체가 많이 빠져나가요. 근데 이 기체가 빠져나가는 게 우리 눈으로 보이거든요. 특히 탄산음료에서는 어떻게 보이죠? 자세히 보면 이렇게 연기 나는 것도 살짝 보이긴 하지만 기포가 올라오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기포가 올라온다. 너무 중요해. 기포가 올라온다는 이 뜻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이 실험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 기포가 올라가서 기체가 음료 밖으로 빠져나가는다는 뜻이거든요. 음료 밖으로 빠져나가. 의 뜻인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이 기체가 음료 안에 안 녹아 있다는 뜻은 기체가 잘 안 녹아 있다는 거네. 즉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감소해서 여기서 더 이상 품을 수가 없어서 빠져나갔다는 뜻이야. 그래서 기체 용해도가 감소했다는 뜻인 것을 여러분이 꼭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자, 그 다음에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해요. 즉 반비례하는 거죠. 아까는 압력이 클수록 용해도도 커졌지만 이번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감소해요. 즉 우리 탄산음료가 미지근하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물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톡 쏘는 맛이 적어요. 즉 탄산이 그 이산화탄소 기체들 들이 들어있는 게 강하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톡 쏘는 맛이 강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용해도가 감소하면 그만큼 포함을 안 됐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용해도가 크면 반대로 용해도가 크다라는 소리는 여기서 기체 용해도예요. 그만큼 기체가 많이 녹아있다. 우리가 톡 쏘는 그런 기체들이 많이 녹아있다. 그러니까 용해도가 감소했다는 것은 기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탄산음료를 차갑게 먹어야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기체 용해도를 크게 해서 이산화탄소 같은 탄산 기체가 많이 포함되어 있게 만들어야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더운 여름에는 물고기들이 수면 근처에서 입을 뻐끔해요. 왜냐면 온도가 자체가 높아지면 산소 기체가 잘 녹을 수 있을까, 잘 녹지 않을까? 용해도가 적겠죠. 그러니까 산소 기체가 적게 녹아 있겠죠. 수 있다. 즉 용해도 자체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해. 그러니까 산소가 많은 표면 쪽에 가서 숨을 쉬게 된다는 거죠. 표면으로 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밑에 실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진짜 많이 나오고 문제집에서도 이 실험 자체도 우리가 시수행평가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